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평생 후회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보낸 진짜 이유 CCTV를 보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CCTV에 무엇이 찍혀 있었을까요?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8세 할머니인데요. 성함은 박술래라고 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농과 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곳이죠. 박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젊을 때부터 부지런하기로 유명했고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박 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은 박진수라는 분인데 역시 농사꾼이셨어요. 두 분은 20살 때 결혼해서 5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말 금슬 좋은 부부로 유명했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박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1975년생으로 올해 50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효자였다고 해요.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민수 씨가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넉지 않았어요.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박 할머니와 남편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부모님의 고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에도 집에서 농사일을 도왔어요. 민수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말 눈물겨워요. 학용품을 사달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 참았어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도 부러워하지 않는 척했어요. 그런데도 민수 씨는 성적이 우수했어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박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해서 말이에요. 민수 씨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어요. 박 할머니와 남편분은 밭을 일부 팔아서 아들의 교육비를 댔어요. 자신들은 굶어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 씨는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취직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며 말렸어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박 할머니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고등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민수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요. 부모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하셨어요. 민수 씨는 부모님의 희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복습을 했어요. 그 결과 고등학교에서도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민수 씨는 고민이 많았어요.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가 문제였거든요.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아들이 서울대학에 가기를 원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대학에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평생의 꿈이 아들을 대학생으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민수 씨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박 할머니와 남편분은 정말 기뻤어요. 동네에서도 축하해줬고 박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대학 생활 동안 민수 씨는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과외도 하고 편의점에서도 일했어요.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일도 도왔어요. 박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다른 대학생들처럼 편하게 공부만 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렸어요. 대학 졸업 후 민수 씨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박 할머니와 남편분은 정말 기뻤어요.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이 성공한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졌어요. 민수 씨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박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회사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민수 씨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향에 내려왔어요.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고 용돈도 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어요. 정말 효자였죠. 박할머니는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효자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온다고 말했어요. 민수 씨가 30대 중반이 되자 박할머니는 결혼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선을 봐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직접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할머니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다만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민수 씨가 38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회사 후배인 미영 씨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며느리가 될 미영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 여자였어요. 나이는 민수 씨보다 5살 어린 33세였고 역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집안도 중산층이었어요. 박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영 씨를 만날 때 많이 긴장했어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시골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집 청소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첫 만남 날 미영 씨는 민수 씨와 함께 고향에 내려왔어요. 박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미영 씨의 첫인상은 박할머니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미영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런저런 불만을 표시했어요. 집이 너무 낡았다,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불편하다, 방이 너무 춥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박할머니 마음에 상처가 됐죠. 물론 미영 씨 입장에서는 실제로 불편했을 거예요. 도시의 아파트에서 자란 사람이 시골집에 오니까 당연히 불편함을 느꼈겠죠. 하지만 박할머니에게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됐어요. 식사 시간에도 미영 씨는 계속 불편함을 표시했어요.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젓가락도 낡았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니 서운했어요. 민수 씨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도 기분이 상하신 것 같고 미영 씨도 실제로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미영 씨는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결혼 후에는 시골에 자주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너무 불편하고 자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방 안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시골집을 그렇게 싫어한다니 앞으로가 걱정됐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박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영 씨가 떠난 후 박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시골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고요. 결혼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미영 씨를 감쌌어요. 처음 와서 낯설어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박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어요. 박할머니와 남편분도 올라가서 참석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 가족들과는 어색했어요. 서로 환경이 너무 달라서 대화가 쉽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후에도 이런 어색함은 계속됐어요. 명절에 시댁에 와서도 미영 씨는 항상 불편해했어요. 빨리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박할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어요. 방에 전기장판도 깔아주고 화장실도 수리를 했어요. 음식도 미영 씨 취향에 맞춰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편해했고 빨리 떠나고 싶어 했어요. 박할머니는 점점 며느리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결혼 1년 후 미영 씨가 임신했어요. 박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며느리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임신 중에도 미영 씨는 시골에 잘 내려오지 않았어요. 입덧이 심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할머니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박할머니는 정말 감격했어요. 손녀였는데 정말 예뻤어요. 박할머니는 손녀를 보러 서울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시어머니가 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박할머니는 손녀를 돌봐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거절했어요. 육아 방식이 다르다며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서운했지만 며느리의 뜻을 존중해줬어요. 둘째 아이도 딸이었어요. 박할머니는 손녀들이 너무 예뻤지만 자주 볼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미영 씨가 아이들을 시골에 보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방학 때 손녀들을 시골로 보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미영 씨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이들이 시골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정말 서운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박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어요. 자신을 시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항상 아내 편을 들었어요. 미영이가 서울에서 자라서 시골이 불편한 거라고 했어요.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박할머니는 아들마저 자신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욱 서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아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졌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손녀들도 자주 볼 수 없어서 그리웠어요. 박할머니의 남편분이 돌아가신 것은 10년 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박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5, 8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은 거였거든요. 남편분 장례식 때도 미영 씨는 형식적으로만 참여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박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야속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박할머니를 위해 민수 씨는 서울로 모시고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반대했어요. 집이 좁다며 모실 수 없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도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시골에서 지내게 됐어요. 혼자 살면서 박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었어요. 민수 씨는 가끔 전화는 했지만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회사 일과 가정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러던 중 박할머니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겼어요.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고 집 주소를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이웃들이 걱정되어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박할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지내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다고 걱정을 표했어요. 민수 씨가 급히 내려와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분명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역시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혼자 지내시기에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가족이 돌봐야 하거나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 씨는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 씨는 다시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거부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민수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내려와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사 일과 가정을 돌보면서 어머니까지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미영 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매일 피곤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로서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몇 개월 계속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박할머니가 밤중에 집을 나가서 논두렁에서 쓰러져 있는 걸 아침에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민수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박할머니는 요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펄쩍 뛰었어요. 죽어도 요양원은 안 간다며 울면서 매달렸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수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며칠 동안 노력했어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라고 했고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미영 씨가 혼자 내려왔어요. 민수 씨도 놀랐어요. 평소에 시골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미영 씨가 혼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영 씨는 박할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좋은 곳 알아봤으니 함께 가보셔요. 박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골집이 부담스러워서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 씨는 박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득했어요. 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요양원을 찾아뒀으니 한번 보러 가자고 했어요. 결국 박할머니는 요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며느리에게 쫓겨난다는 생각에 원망스러웠거든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요양원장과 직원들에게 박할머니를 각별히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박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박할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어요. 짐을 싸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게 될 줄이야. 게다가 며느리 때문에 쫓겨나는 기분이어서 더욱 속상했어요. 입소 첫날 박할머니는 밤새 울었어요. 낯선 환경이 무서웠고 집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자신을 이렇게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요양원에서 지내면서도 박할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푸념했어요. 며느리가 시골집을 팔고 싶어서 자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로 미영 씨가 생각보다 자주 면회를 왔어요. 바쁠 텐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왔어요. 둘째로 미영 씨는 올 때마다 박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할머니 취향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신기했어요. 시골에서 파는 특산품들도 구해와서 가져다 줬어요. 박할머니가 특히 좋아하는 도토리묵이나 더덕구이 같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심지어 박할머니가 어릴 때 먹던 추억의 음식들까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았는지 의아했어요. 셋째로 미영 씨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박할머니를 각별히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개인 간병인도 따로 고용해서 24시간 돌봄을 받도록 했어요. 박할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을 쫓아내놓고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건지 의아했어요. 혹시 죄책감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미영 씨는 박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박할머니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까지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와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해뒀더라고요. 박할머니는 정말 놀랐어요. 미영 씨는 박할머니의 옷도 새로 사서 가져다 줬어요. 요양원 생활에 편한 옷들로 골라서요. 그리고 박할머니가 추워하실까봐 무릎 담요나 조끼 같은 것들도 준비해뒀어요. 요양원 방도 박할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꾸며놨어요. 집에서 쓰던 베개와 이불을 가져다 놨고 가족 사진들도 벽에 걸어놨어요. 마치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박할머니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을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을 쫓아낸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미영 씨는 박할머니의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녔어요. 의사와 상담할 때도 박할머니 대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정말 친딸처럼 행동했어요. 박할머니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밤에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거나 돌아가신 남편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영 씨가 달려왔어요. 미영 씨는 박할머니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위로해줬어요. 손을 잡고 달래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정말 친딸 같은 모습이었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미영 씨를 칭찬했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는 드물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며느리가 있다니 정말 복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박할머니를 부러워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둬서 좋겠다고 했어요. 자신들은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어려운데 박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온다고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낸 며느리가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말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며느리인 척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박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같이 지내는 김할머니와 친해졌어요. 김할머니는 박할머니보다 3살 많은 81세였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김할머니는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들어주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해줬어요. 김할머니가 말하길 며느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박할머니에게 편견을 버리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했어요. 40년 넘게 쌓인 오해와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박할머니에게 말해줬는데 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요양원에 CCTV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원이 무심코 한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직원이 다른 가족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CCTV로 어르신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요청하면 집에 있던 CCTV 영상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신이 요양원에 오기 전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에 언제 CCTV가 설치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치매가 시작된 후에 설치된 건 같은데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민수 씨가 면회를 왔을 때 박할머니는 물어봤어요. 집에 CCTV가 언제 설치됐냐고요. 민수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민수 씨가 말하길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후에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했어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CCTV를 설치해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였어요. 박할머니는 그 영상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이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거든요. 민수 씨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민수 씨는 고민했어요. 어머니가 그 영상을 보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할머니는 며칠 동안 계속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신의 집에 있던 CCTV 영상인데 왜 볼 수 없냐고 했어요. 민수 씨는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주에 민수 씨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박할머니에게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거든요. 영상을 보는 날이 되었어요. 민수 씨는 노트북을 켜고 박할머니와 함께 앉았어요. 미영 씨도 함께 왔어요. 박할머니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박할머니가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는 모습들이었어요.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밥을 먹고 나서 또 밥을 차리는 모습이나 빨래를 여러 번 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심각한 장면들도 나왔어요. 박할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일어났던 거였어요. 박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 증상이 이렇게 심각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던 거였어요.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도 있었어요. 집 앞에서 길을 잃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밤중에 집을 나가려는 모습들도 여러 번 나왔어요. 박할머니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영 씨가 몰래 집에 와서 박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박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미영 씨는 거의 매일 왔더라고요. 박할머니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나 외출한 시간을 노려서 몰래 와서 집안 정리를 했어요. 미영 씨는 정말 조용히 들어와서 청소를 했어요.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구를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놓고 갔어요. 어떤 날은 박할머니가 실수로 흘린 것들을 치우고 가기도 했어요. 가스레인지 주변을 깨끗이 닦고 안전을 확인하고 갔어요. 정말 세심하게 돌봤어요. 빨래도 해서 널어놓고 갔어요. 박할머니가 빨래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았는데 미영 씨가 대신 해줬던 거였어요. 정말 친딸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박할머니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박할머니가 밤중에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미영 씨가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가 급히 달려와서 말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미영 씨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박할머니가 또 나가실까봐 소파에 앉아서 계속 지켜봤어요. 새벽에 박할머니가 잠들고 나서야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미영 씨가 얼마나 피곤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박할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더 보니 미영 씨의 헌신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왔어요. 박할머니 몰래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약도 챙겨주고 했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 미영 씨는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박할머니가 길을 잃었을 때도 미영 씨가 먼저 찾으러 나왔어요. 온 동네를 다니며 박할머니를 찾았고 발견했을 때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미영 씨는 박할머니를 찾은 후에 조용히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박할머니는 길을 잃었던 기억도 없었고 미영 씨가 도와준 것도 몰랐어요. 모든 걸 비밀로 했던 거였어요. 박할머니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자신을 쫓아내려 한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해서 요양원을 보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미영 씨가 왜 이런 일을 비밀로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영상 중에 미영 씨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남편인 민수 씨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미영 씨는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도움받는 걸 싫어하시니까 모르게 도와드리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자존심 상하시면 안 되니까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박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자존심까지 생각해서 몰래 도와준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며느리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거죠. 미영 씨는 또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매일 확인하고 싶지만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몰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걸 싫어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좋은 곳 찾아서 편하게 지내시도록 해드려야 해요.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미영 씨가 요양원을 알아보러 다니는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직원들과 상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요양원에서는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정말 좋은 곳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다녔던 거예요. 미영 씨는 요양원을 선택할 때도 정말 신중했어요. 시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태도, 다른 어르신들의 상태, 주변 환경까지 모든 걸 따져봤어요. 요양원이 결정된 후에도 미영 씨는 여러 번 방문해서 박할머니가 생활하실 방을 직접 점검했어요. 햇빛은 잘 드는지 소음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침구류도 새로 사서 깔아놓고 박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로 방을 꾸몄어요. 집에서 쓰던 베개와 이불도 가져다 놨고 가족 사진들도 벽에 걸어놨어요. 미영 씨는 요양원 직원들과도 여러 번 상담했어요.
박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일일이 알려줬어요. 박할머니는 이 모든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가슴 아팠던 장면은 미영 씨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묵묵히 돌봐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날은 미영 씨가 집안 청소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미영 씨는 박할머니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영양제도 사다 놓고 건강에 좋은 음식 재료들도 냉장고에 채워뒀어요. 모든 게 박할머니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박할머니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진심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한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며느리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거죠. 영상을 다 본 후 박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비밀로 했냐고요. 민수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민수 씨가 말하길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남의 도움 받는 걸 싫어하시니까 모르게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며느리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민수 씨는 계속 말했어요. 미영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니께 미움받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미영이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면 언젠가는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박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서요. 그런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만 했던 거죠. 민수 씨는 또 말했어요. 미영이가 어머니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울었어요. 자신이 더 일찍 알아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책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을 보내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니께서 싫어하실 걸 알고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마음 아파했어요. 미영이는 매일 요양원에 전화해서 어머니 안부를 확인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박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미안한 적은 없었어요. 박할머니는 밤새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돌봤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미영 씨가 면회를 왔을 때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말했어요. 박할머니는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완전히 오해했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원망하고 미워했어. 미영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께 오해받을 일을 만든 것 같아 죄송해요.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대답을 듣고 더욱 감동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했는데도 며느리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할머니는 계속 사과했어요. 40년 동안 너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제야 내 진심을 알겠다고 했어요. 미영 씨는 박할머니를 위로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가까이 지내요. 그날부터 박할머니와 미영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진짜 모녀 사이처럼 가까워졌어요. 미영 씨도 이제는 편하게 박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해요. 박할머니는 다른 요양원 어르신들에게도 자랑했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말이에요.
전에 며느리를 욕했던 걸 부끄러워하면서요. 어르신들도 박할머니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전에는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불평했는데 이제는 자랑만 하니까요. 미영 씨는 이제 면회를 올 때마다 마음이 편했어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어서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박할머니도 며느리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어요. 미영 씨가 가져다주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박할머니는 미영 씨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할머니가 평생 후회할 뻔했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뒀으면서 그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으니 얼마나 바보 같았나. 미영 씨는 박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정말 마세요. 제가 서툴러서 어머니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와서 많은 이야기 나눠요. 박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이제부터 진짜 모녀처럼 지내자. 할머니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미영 씨는 이제 두 딸을 데리고 할머니를 자주 만나러 왔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신들을 무척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큰 손녀가 박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줘요. 할머니가 우리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단다. 이제 자주 보자. 작은 손녀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그런 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박할머니는 이제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미영 씨 자랑을 늘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줘요. 요양원 직원들도 박할머니의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밝아지셨어요. 가족분들과 관계가 좋아지시니까 표정도 밝으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영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다. 어머니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 민수 씨도 아내의 변화를 보며 고마워했어요. 당신이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이해해주지 않으셔도 묵묵히 돌봐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 박할머니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요. 미영 씨는 40년 동안 말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던 거였어요. 그리고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깨달았어요. 만약 CCTV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평생 며느리를 오해한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박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미영 씨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손녀들도 한 달에 2번은 꼭 할머니를 만나러 와요. 박할머니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는 있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며 지내고 있어서 마음은 편안해요. 미영 씨도 더 이상 죄책감이나 서운함 없이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박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서로를 믿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는 더욱 그래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통해요. 저는 이제야 우리 며느리의 진심을 알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세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CCTV가 보여준 건 영상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심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너무 미안해요. 박할머니와 미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가족 간의 오해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지금도 박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며느리 미영이는 정말 천사예요. 저 같은 시어머니를 40년 동안 이렇게 돌봐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미영 씨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의 진정한 화해는 온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